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2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좀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제주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흑돼지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흑돼지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삼성전자 바로 배당금이죠. 이제 배당금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혹시 이제 배당금 조회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제주도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배당금 조회를 했는데 확실히 배당금을 확인해보니까 그 순간 씩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기 보너스가 되겠죠. 주식수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제 배당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은행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증시가 좀 썩 좋은 이제 흐름세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을 이제 금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부분을 이제 알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그 누구도 이제 주가라는 것은 전문 투자자가나 또는 이제 신이 와도 절대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치를 보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보통주 오늘 72,200원, 그리고 우선주는 65,3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황이 왜 이렇게 좋지 못했는지, 우리나라 대형주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고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패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30선의 턱걸이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투심에 대한 악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1.09%, 그러니까 장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황이 썩 좋지 못하게 우하향을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제 지속적인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자금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져 국내 증시 자금이 미국 증시로 좀 이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중국이죠.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10월달 생산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 공급난 우려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5%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2.4%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2011년 11월 10일,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개미 투자자가 혼자 매수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은 외인들이 177억 원, 그리고 기관이 2,35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2,341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개미 투자자만 매수한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 증시 상승이 이제 한국 증시에 자금 인출 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투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역시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취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취약해진 상태인데 중국 생산자 물가 급등이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과 여타 신흥국 증시에 재차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주가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주요 증시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죠.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은 0.31%, 그리고 나스닥은 0.6%, 네, 그리고 S&P 500은 0.35%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는 0.61% 하락.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세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매우 흡사한 시장의 흐름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의 상해종합과 홍콩의 항생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해 종합은 0.41% 하락, 그리고 홍콩의 항생은 0.74%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는 홍콩의 항생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이제 영국만 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하나 오늘 시황 체킹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딱 한눈에 보셔도 대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장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세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0%에서 1%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와 카카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하락을 했고요. LG화학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무려 3.9% 빠지면서 73만 9천 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72,200원으로 300원 하락을 했고 0.43% 좀 시장의 흐름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9시부터는 이제 초반에는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상승을 하나 싶었지만 11시가 넘는 선부터 증시가 우하향을 하는 시장의 흐름세로 좀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가는 79,000원, 저가는 72,000원. 네, 그래서 오늘은 저가로 마감을 지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했을까요?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매수를 했네요. 삼성투자자분들 무려 140만 주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는 72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도 72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 외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하루 매수하고 또 하루 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여기 보이시면은 2021년 11월 2일 한 번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10만 전자, 15만 전자, 20만 전자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기관에서는 증권, 종금, 보험, 네,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과연 내일도 들어올 수 있을지 요게 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5,300원으로 700원 좀 하락을 했고요. 1.06%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65,300원, 그러니까 이제 저가가 65,100원이었네요. 그래서 저가 대비 플러스 200원 상승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 초반에 워낙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선주도 과연 이제 보통주처럼 형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보통주인 형님처럼 좀 이제 외인들이 들어왔을까요? 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가 7,969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보시면은 11,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외국인만 23,000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받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지금 증권이나 투신 이렇게 좀 매수를 했고요. 그 반대로 이제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25만 주 정도 공매도를 때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공매도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때리는 건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매도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한 공매도일까요? 네, 우리 선조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청와대 이제 청원 글에 올라갔기 때문에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라고 줄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뉴스 3가지 소식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공급망 패권 경쟁에 한국이 휘청거렸다. 근데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정말 끝도 없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이제 패권을 둘러싸고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큰 영향을 받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네, 요즘 이슈화가 크게 되고 있죠. 요소수. 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언제든 지금 원자재를 무기화할 수 있음을 체감한 한국 주요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경영 이제 전략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도 들 수 없고 중국 편도 들 수 없는 좀 아리송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강력한 발언일까요, 삼육배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강력하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흔들지 않겠죠. 저는 지금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를 가지고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요렇게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삼성전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삼성 약속을 좀 했는데요. 스타트업 400곳을 육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이제 스타트업이 뭐냐면, 신생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막 만든 회사. 이 이제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시작한 C랩. 네, C랩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요 C랩에 대한 사업이 청년 이제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이제 C랩 사업 영역을 보다 넓히는 방법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 이제 사태인데요.
지금 이제 가전공장 또는 이제 셧다운이 될 위기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이제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베트남에 지금 다시 빠르게 이제 늘어나면서 봉쇄 조치를 또 내릴까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심상치 않죠.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2,000명 선을 지속적으로 좀 넘어서고 있는데 과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전패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영상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